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송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지선 교수님과 함께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지선입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안 해보던 거를 좀 새로운 포맷으로 해보려고. 첫 번째 부분, 제 책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취해서 제가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그게 맞다.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누구 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당시 내 상황을 담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했다라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해졌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나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싫었다. 이 세상에 피해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고를 두고 다른 어떤 표현을 쓴데도 평범한 어느 날 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날 밤 이후 살아남기 위한 시간을 지나온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나의 온 마음과 에너지가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에 나는 없고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고가 있었던 거기, 그 시간에 머물러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견디었고 조금 더 쓰기 편한 몸을 갖기 위해 수십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 시간을 같이 버텨준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받으며 살았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았다. 시간이 흐른 뒤 되돌아보니 나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시간엔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한참 시간이 더 흐르니 그날 밤의 사고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상치 못해서 피할 수 없었고 반갑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내 어깨를 치고 간 사람의 뒤통수를 잠시 째려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툭툭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처럼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내 모습을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았지만 하루하루 희노애락이 있었다. 나도 겪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이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또 어떤 일로 즐거운지, 새로 무엇에 감사하는지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에 관해 썼다. 때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엄마도 모르는 마음을 풀었었다.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고르고 고른 문장으로 흘려보내기도 했고 가벼운 유머로 날려보내기도 했다. 또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기 전까지 나도 몰랐던 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많이 울기도 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은 고통을 토해내고 간절한 바람을 올리는 기도 시간이자 내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하얀 모니터 화면을 상담자 삼아 마음을 털어놓는 상담 시간이었다. 나도 글을 쓰며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그곳, 그 고요한 순간, 그 평온한 나라를 경험했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온전히 내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거기는 호기심에 가득 차 내 이야기를 캐내려는 이도 없었다. 꺼내놓아도 안전하다고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내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때때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간의 일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을 쓰고 나면 나를 괴롭혔던 일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지난주보다 나아진 것들을 기록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 희망의 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조금 거리를 두게 할 수 있었다.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내일의 나를 조금 덜 아프게 그릴 수 있었다. 나는 글을 쓰며 고통과 걱정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었고 그 덕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바라보게 됐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작가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를,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적다 보면 어느새 폭풍은 지나가고 잔잔해진 파도를 올라타 넘실대는 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생길 거예요.
사고 후 몇 달간 겨우 3시간 지속되는 진통제 세대를 맞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을 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비교를, 아니 어떤 인간 존재와의 비교도 멈춰야 했다. 피부 이식을 받지 못한 얼굴에서 하루 종일 진물이 흘러나왔고 화상을 입은 피부가 당겨져 7개월 동안 눈도 감기지 않았다. 이식한 피부가저 약해져 녹아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막힌 상황을 남과 비교하거나 사고 이전의 나와 비교하기를 그만두자고 결심했다. 남과 비교하자면 나는 불행 중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었고, 사고 전에 나와 비교하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분함이 치밀어 결국 더 불행한 사람이 될 뿐이었다. 그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애시당초 나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을 찾기로 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살아남아서 가족과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피부가 약해서 제대로 환자복도 입지 못하는 나를 생각해 일부러 제일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오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친구들과 내 상황을 비교하기를 그만두고 그저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고 내 병실 문 앞에서 울지 말자고 다짐하고 들어와서는 나와 함께 깔깔거리며 장난쳐주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했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잃은 것보다 내게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감사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됨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얻어야 함을 배웠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송아라고 합니다. 박송아의 친구 이지선입니다. 박송아의 시 조카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시온. 네. 네,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1부와 2부 사이에 있는 관객과의 대화 시작해볼까요? 네, 1부, 2부 사이에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라고 프로그램에 보셨죠? 네, 바로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1부가 벌써 끝났습니다. 시간 엄청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금 7시 56분이거든요. 아주 정확히 맞췄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좀 자유롭게 이미 신청해 주실 때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들어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또 우리 이지선 교수님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좀 교수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지선이고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요즘에 어린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전설 속의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네, 최근에 작년 4월에 아주 오랜만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조용히 내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가르치는 일 한 지 이제 6년째가 되어가고요. 네, 사회복지 일을 사부작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지선 작가님의 친구. 네, 벌써 올해가 20년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만난 지 20년에 뭐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행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콘서트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 때 첼로를 전공했었고요. 20년 정도 손을 다쳐서 첼로를 잡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손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작년부터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질문을 좀 제가 드릴 테니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받아보았더니 약간 한 4개 정도의 질문으로 추려지고 그 밑에 다른 질문들이 이렇게 있어서 크게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것에 원망스럽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감정이 무너질 텐데 그게 너무 당연할 텐데 이런 원망과 분노, 부정 감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마지막에 낭독했던 부분이 좀 답이 제가 가진 제 방법의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쁜 일을 겪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그게 또 예측할 수 없었음에 막 화가 나고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또 반대로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에 대한 또 다른 원망이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아까 책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나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욥이 교회 성경 얘기해도 되죠 여기? 네. 욥이 마지막에 내가 어미의 태에서조차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끝은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은 결국 그거라면 내가 살아남기로 결단했다면 그 길로부터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과거와 또 어떤 존재와 비교하는 것도 멈추고 그렇다면 원망의 반대로 내가 감사할 것을 막 찾으려고 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 공항 같은 데만 가보면 무빙워크, 스카이워크는 아니죠? 하늘로 가는 건 아니니까. 무빙워크를 가만히 타고 있으면 그냥 쭉 전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 반대로 가려는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게 바로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 더 길을 쓰고 감사할 것을 찾았고, 그걸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글로도 쓰면서 아주 작은 변화를 막 찾아냈던 것. 네, 그게 제가 했던 일이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무빙워크를 거스르려면 2배의 힘을 네. 들여야 한다가 되게 저한테도 와닿는 말이네요. 또 다른 질문이 네. 이어져서 있는데, 고통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넘겼어요. 2배의 힘을 들여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작은 방법들이 있었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냥 뭐 저는 농담하는 걸 좋아하고, 그게 가끔은 약간 좋게 말하면 풍자 아니면 약간의 자기를 향한 놀림 같은 거일지라도 그 순간 아주 괴로워하는 순간 그냥 그것을 이해해줄 사람과 농담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기가 차서 웃을 때도 있고,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중에 참 우리 제 친구 박송아가 항상 굉장히 크게 웃어주는 친구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웃다 보면 뭐 또 한번 살아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화가 떠오르는데, 네. 저희가 20년 전에 만난 건데 혹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 아시나요? 거기에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인간극장?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거기에 저도 연세가 나왔었답니다. 인증되는. 연세 지금 손 드신 분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 거기 5부에 보면 제가 잠깐 나와요. 그때도 첼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때 PD님하고 작가님께서, 작가님 지금 이세정 작가님 모르는 얘기인데 제 전화번호를 받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인간극장을 찍으면 뭔가 감동 포인트가 있으려면 울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은 울지를 않는다. 조금 이제 드디어 분위기가 잡혔어 이러면 누가 한 명 농담을 하고, 또 이제 분위기 잡혔으면 누가 한 명 농담해서 도저히 눈물이 여태까지 계속 안 담겨서 제발 울려달라. 근데 사실 그때 저도 만난 지 3일 됐을 때였나? 그때였거든요. 이시선 작가님 만난 지 3일 정도 됐을 때 그 인간극장 PD님을 같이 만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제가 울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첼로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겨우 우는 씬을 따냈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요, 진짜 심각한 일인데도 계속 기쁘고 뭐라 그럴까요? 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우리 지성 교수님. 저한테 오아시스다. 제가 절망스럽고 힘들 때마다 어디선가 문자 보내고, 어디선가 갑자기 미국에서 있을 때, 전 독일에 유학 중에 갑자기 연락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저한테 인생의 답이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옆에서 인증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길어요. 좀 잘 들어주세요. 좋은 내용이라서. 사회복지학과와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신대요. 이 질문하신 분이. 상담과 관련된 과목을 듣게 되었고, 교수님을 통해 지선 교수님의 얘기와 세바시를 보게 되셨대요. 그렇게 교수님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되었는데요.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부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과는 다른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외상후 성장, 요 책에 요 개념이 나오는데, 외상후 성장을 겪을 후배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네, 신학적인 얘기도 괜찮고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듣고 싶으십니다. 네, 갑자기 막 대단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앞에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책 오늘도 이제 마지막 챕터에 읽을 텐데, 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마지막 부분에 상처 입은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제가 겪어왔던 일들 속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보았었어요. 네. 책을 안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왔지만 안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말로 하죠, 뭐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글쓰기를 진짜 권하고 싶고요. 아까 중간쯤에 제가 글쓰기의 힘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글쓰기만큼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좀 기자처럼 우리한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아주 담백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꼈었는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때 너무 괴로웠어, 너무 힘들었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나면 그때 나를 제가 가서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상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글 쓰는 동안에 그리고 실제로 아주 정말 놀랍게도 그때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글로 쓰는 과정 중에 그때의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서는 몰랐지만 한 10년 뒤에 이 방향에서 한번 보고 이쪽 방향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의 그 나쁜 일의 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좀 어렵지만 생각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때 내가 참 외로웠구나. 그때 내가 참 두려웠어.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불안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순간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고통의 길을 멈추기 시작해요. 그때 불안했던, 이름을 붙이지 못해서 불안했던 감정들이 오늘의 나를, 과거의 감정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제가 정말 글쓰기를 권하고 싶고 그리고 말하기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뒤에 가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그런 안전한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보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상처를 넘어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그 안에 막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제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특히 이제 화상을 입고 나니까 주변에 제 지인의 지인들이 화상 입었던 얘기를 다 들어요 이제. 그때 화상을 입고 뭘 어떻게 해서 좀 나아졌다던데 이제 막 지인의 화상 입은 얘기가 이제 온 동네방네 화상 입은 얘기를 다 듣게 되고 막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왔죠. 근데 초반에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랑은 막 다른 것 같고 어떻게든 내 생각 얼굴은 안 다쳤잖아요. 막 제 마음에도 손은 멀쩡하시네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럴 때라도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 안에 나를 지지하고 애정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 중에 외로울 때 제가 지금도 되게 생각나는 친구인데 지금 연락 안 하는 친구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제 병원에 찾아왔어요. 안 친하고 말수도 적은 친구여서 저를 만나러 와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추억도 없고 그러니까 막 멀뚱멀뚱하게 저만 보다가 저는 이거 언제 가지? 갈 타이밍을 놓쳤구나 얘가 막 이제 어떻게 만들어줄지 이 타이밍을 막 이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말없이 앉아있었던 그 순간이 내내 힘이 돼요.
제 병원이 굉장히 교통편이 좋지 않은 데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지하철을 2번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할 말도 별로 없으면서 제 병원에 찾아와서 제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눈빛, 그 마음이 네가 살아있길 바래, 오늘을 잘 견디길 바래 하는 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잠깐 그 마음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더라도 그때 그 순간만으로 제게 충분히 응원이 되었으니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한테 내가 소아 인생 오아시스라고 말했지만 평생 오아시스 돼줄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나를 향해 눈을 마주쳐 주었던 그 사람의 응원, 그게 그때의 저를 견딜 수 있었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길죠? 좋습니다. 교수라서 그래요. 교수는 마이크를 뺏어야 되는데. 네, 그 함께 있어주면 혜택을 제가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아시스기도 했지만 저의 또 좋은 장애인 멘토. 저도 사실은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장애, 과거의 어떤 분류로는 6급 시각장애인이고요. 현재 분류로는 경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둘 다 KTX, SR 되게 할인받고 다니는데 제가 2005년에 받았어요. 이 장애, 아기 때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계속 장애 등급 신청을 미루다가 받지 못하다가 2005년에 받았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을 알게 된 게 2003년이었어요.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장애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날 같이 어딘가를 가다가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그 주차 요원분이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 세우면 안 된다고. 어떻게 1급지에다가 감히 장애인 차량을 등록을 세워서 싸게 주차비를 내려고 하냐 하면서 막 화를 이렇게 내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만났나 보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얘기했더니 나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엄청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중구청에 전화를 해주겠다.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같이 화를 내주고, 선배님으로서 또 그렇게 저한테 좋은, 함께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때문에 제가 잘, 뭐랄까, 이 장애를 스스로 받아들이는데 큰 또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도 글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필명을 쓰면서 브런치 작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살짝 공부. 안 돼. 근데 진짜로 저도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때 글을 쓰고 정리하면 진짜로 나아지는구나를 느낍니다. 여기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좀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막 이야기하고 그들을 웃기는 일 좋아하고요. 잘하는 일 뭐 잘할까요? 네. 웃기는 거요. 웃기는 거 잘하고 웃겨드리고 싶은데 막 오늘 시작부터 너무 낭독을 해대고 그래서 너무 제가 스스로 막 처음 해보는 일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데 분위기 같이 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웃기려고 하면 제가 첼로를 하고 웃기려고 하면 제가 첼로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5번째 질문은 약간 뭐 비슷하면서 좀 확장된 질문인데요. 지금 제일 행복한 일은? 네, 지금 제일 행복한 일은 작년에 이제 아주 오랜만에 책을 내고 제 책을 읽으신 분들, 또 읽으실 분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교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콘서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게 제가 쓴 글이지만 여러분들의 손에 가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혀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게 내 문장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재해석되고 여러분 삶 안에서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돼가는 걸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막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좀 나눠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참 행복한, 작년 한 해를 참 행복하게 그런 시간으로 보냈고, 올해도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시간에 또 한 3명 와 있으면 또 상처받거든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실은 이게 열어놓고 한 2주 정도는 23명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거 너무 조금이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막 엄청나게 등록을 하시더니 뭐 큰일 났다고 지금 50명 넘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터질 것 같다고 막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신 분들께 박수를 좀 우리 서로 칠까요? 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한번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쇼하지 않고 맞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 모자랄 것 같아. 어떡하지? 했더니 노쇼가 있어. 공짜면 노쇼가 많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노쇼 없이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올해는 대구에 간증 강연으로는 오시지 않는 전국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이렇게 막 책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책 갖고 오신 분 좀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오, 이따가 또 사인회도 있을 예정이니까. 와, 그리고 책을 조금 가져와 달라 하셔서 저희가 또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원하신 분들 구입하실 수 있고 혹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시면 부끄러워 마시고. 네, 웃겨드리는 분이니까. 네, 한번 손 들어 펴시고, 저기 질문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혹시 지상 작가님의 어린 시절, 사고절의 어린 시절 어땠는지 특별한 게 있어요? 너무 오랜 기억은 미화돼서 남아 있어서 네, 저는 뭐 어땠을까요? 저 그냥 학교에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각을 계속했었던 그래서 학교 운동장 청소를 도맡아 했었고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누가 우리죠? 미안합니다.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때 수업이 시작했는데 책가방이 없었어요. 도시락통만 들고 학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 책가방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근데 집에 있었더라고요. 그랬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친구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오면서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은 학교를 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날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선생님 전화해서 오늘 학교 안 간다네요. 이렇게 전화해서 막 그럼 난리를 한번 친 날도 있었고 그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엄마 그렇지만 또 과거는 미화돼서 엄마는 아주 말 잘 듣고 착한 딸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을 얘기하실 때 그런 날도 있었네요. 또 여기 우리 화려하게 또 사춘기를 보내신 친구도 계시고 근데 우리 송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멀쩡하게 돌아 잘 삽니다. 그쵸? 성화 씨 얘기 좀
알려주시죠. 아니 아까 사춘기 때 작정하고 이러시길래 네. 작정하고 책가방을 잘 챙겨야지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작정하고 문을 잠궜다 이러셔갖고 아 저랑 비슷한 또 과거가 있으시구나. 저는 뭐 거의 대부분 문을 잠그고 있었고요. 문을 계속 잠그고 있다 가끔 열고 네, 문을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냐면 눈이 한쪽 안 보이고 어쨌든 남과 다른 삶을 살고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부글부글 갖고 있다가 가장 만만한 상대 어머니께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문을 꽝 닫았는데 제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막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 할 정도로 분노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잘 지나갈 것이다. 네. 네. 분명히 잘 지나갑니다. 너무 멀리만 안 가게 잘 테두리를 해주시면 네, 잘 지나가죠? 맞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래요. 네네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복지법 석사 공부하고 있는 조한입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는데 지금 2년째 공부하는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에 정말 저랑 합할 수 있을까? 제 내면의 상처를 인해서 제가 사회복지 분야 이제 정말 커져 나갈 수 있을까 고민되고 또 현재는 심리상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근데 심리상담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힘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너 할 수 있을까? 막, 책에도 잠깐 썼는데, 석사 이제 막 들어가서 내가 박사 할 수 있을까? 논문 쓸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 가면 하더라고요. 그냥 꾸역꾸역 너무 멀리 보면 못 가요. 그냥 요 다음, 이번 학기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 중간고사 하면 기말고사까지. 그럼 또 방학 한번 하고 또 그다음 이렇게 가면 어느 날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막 내가 할 수 있어 그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네. 중고사는인데 과연히 제가 네. 계속 하다 보면 한계를 많이 네네네. 그 한계를 인해서 학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 많이 그 미래에 대한 그 신뢰하는 것보다 이제 소망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두려움이 더 많이 다가오고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정말 오히려 더 이제 불안한 부분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송아도 그러고 외국에서 공부해본 경험으로 봐서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히 불안하고 어렵고 남들보다 2배, 3배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거치는데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좀 네, 인정해 버리시면 네, 저도 과거에 좀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내가 힘든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불안하는 것에 대해 혹시 나만 이렇게 불안해하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하지? 혹시 그 자책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불안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내가 외국인인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더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불안의 강도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불안 때문에 시작조차 안 한 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네,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내일이 오면 네, 은혜로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떠지면 그냥 또 네, 그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업하실 거예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중에 유일한 외국인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네, 한국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용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주 배경 있으신 여성분들 대상으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어로 사회복지 할 수 있는 분이 너무 필요하고요. 중국어로 심리 상담 할 수 있는 분 너무 많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너무 인기 많아서 우리가 사인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으로 다시 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 하시는 거 하루하루 하시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것이다.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2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고백을 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질문도 있었지만 거기 질문해주세요라고 썼는데 존경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한동대에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이렇게 딱 맨 앞에서 교수님 보겠다고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맨 우리 박수 좀 주세요. 너무 낯뜨겁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쓰셨냐면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이지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입니다. 혼자 썼네. 이번에 교수님이 아닌 작가님으로서 뵙게 되는 소중한 기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으로서나 작가님으로 뵙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기회로 잡으시고 그러한 삶을 가르침으로 녹여내시기도 박수 이럴 때 나와야죠. 글로 유쾌하게 풀어내시기도 하는 멋있는 한 사람으로 뵙고자 온 것 같대요. 많은 이들에게 이미 삶의 희망과 다시 일어섬의 용기를 보여주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주인공 이지선 작가님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한 질문이어서. 네, 여기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대요. 그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제가 옆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으시다는데 어떡할까요? 저도 종종 게임에 빠지는 진짜 근데 이렇게 지금 40 중반인데도 어쩔 때 막 이제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조카가 누나 고모 또 게임해? 막 이럴 때 핸드폰 열심히 하고 있어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주기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럴 때 때로는 삶의 어떤 다른 재미를 찾지 못할 때 혹은 하는 일에 성취감을 잘 못 느낄 때 제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속에서 아주 쉽게 아주 순간적인 레벨업을 할 때 제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왜 핸드폰에 막 블록 쌓기를 하고 숫자가 막 2000 몇 가지 올라가면 이렇게 기쁠까 했는데 바깥에서 주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성장, 성취감을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어떤 일들에는 보니까 요거보다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 주어졌을 때 혹은 성취감을 느낄 어떤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금 아드님께 약간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좀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여기만 핸드폰 게임 말고 컴퓨터 게임 말고 세상에 다른 종류의 즐거움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좀 있구나.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럼 거기서 스스로 멀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 성취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돈은 내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즐거움을 한번 같이 아드님과 고민하면서 또 찾아가 보시면 또 그때는 또 그런 도움이 좀 어른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좀 이야기하고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견이었어요. 고 아니 정말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요새 농장 지어. 무슨 농장? 그랬더니 핸드폰에 이렇게 농장을 배추를 더 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이후 어떤 시기 이후에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보물 선물해준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기대하시고 이제 2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브릿지를 넣었습니다. 이제 2부 순서 시작할 건데요. 아까보다 조금 덜 심각한 첼로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기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하프 지점을 통과할 때 이미 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었다. 절뚝거리다가 주저앉았다가 걷기만 하는데도 숨이 차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더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왔는데도 죽지 않았다. 잘 살아 있었다. 더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더 가더라도 진짜 죽는 것은 아니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지 결코 그 길이 나를 죽이지는 않았다.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그 레이스는 계속됐다. 가야 할 길은 42km인데 내딛는 발걸음은 50cm 남짓. 한 걸음은 참 보잘것없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일, 이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중이다. 어느 만큼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어쩌면 더 어려운 마라톤이다. 때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기도 한다. 한번 그 고비를 지나왔다고 해서 이런 고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마라톤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좀 힘들면 쉬어도 가고 꼴찌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또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면 좋겠다.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면 50cm만큼이 쌓인다.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쌓이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이 길 끝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생명에 책임을 다했다고 내 사명을 다했노라고 적어도 그 끝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고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난 분이 계실 수 있다. 뉴욕 마라톤 대회 35km 지점에서 노란 피켓을 들고 나를 응원해 주셨던 분과 같은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을 응원하고 싶다. 그날 아침만 해도 8km가 최대 거리였던 나에게 42.19km는 기적과 같은 거리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 기적은 일어났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포기하지 않기에 계속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응원한다.
타인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데서 오는 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세운 아이들을 만나고 깨달았다. 아이들과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함께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주말에 한 번쯤 했을 법한 일들이었다. 우리는 즐거운 추억을 공유했다. 주말에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며 내가 기억하고 응원하고 싶은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나도 힘을 얻었다. 부디 아이들도 나를 기억하는 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든든했으면 바랬다. 그전까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었던 아이들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내게 찾아온 마음의 감기가 완전히 나았다. 겨울처럼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던 내 마음의 계절이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나에게 봄을 선물해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모, 어딘가 살아있지만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잠깐 동안 내 어깨를 내어주고 나는 봄을 선물로 받았다. 세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양 여겼던 아이들을 이제는 그 얼굴을, 그 이름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재밌을 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내 세상에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덜 아플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싶고 아이들이 품은 작은 꿈을 응원하고 싶다. 부모의 죄를 그 자녀와 연관지어 아이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우는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빡빡 지워주고 싶었다. 세움과 함께하는 4번째가 지나고 있다. 비밀 친구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지인들이 세움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는 기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수감된 부모를 둔 아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대신 소리 높여주고 싶어서 연구도 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하면서 부모가 수감된 이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묻자 한 아이는 깨지 않는 나쁜 꿈 같다고 대답해 눈물이 왈칵 났다. 부모 대신 자신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는 힘들게 하기 싫어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으며 아이는 악몽과 같은 매일을 버티고 견뎠다. 부디 내가 하는 일들이 깨지 않는 나쁜 꿈을 꾸는 것 같은 아이를 잠깐이라도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며 잠을 줄여가며 애쓰는 아이에게 잠시라도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평범함을, 인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느낄 만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 무엇을 바꿀 힘도 방법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한 이 세상이 잠시라도 어깨를 내준 이들 덕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있어서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면 좋겠다.
네, 다음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읽어볼게요. 간증이나 강연을 마치면 내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진심을 담아 크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곤 한다. 큰 고생을 했으니 이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축복으로 응원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잘 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오, no, no. 저는 작은 일을 하며 살 거예요 라고 소리친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도 크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도 많지만 솔직히 시시때때로 별다른 생각 없이 살다가 나의 자금을 깨닫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반성하며 사는 게 나란 작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기만 했던 유학 생활의 끝. 그러나 또 다른 시작이었던 그때 유학길에 올랐던 날의 그 마음을 기억해낸다. 세상을 바꿀 큰일이 아니라 내 작은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의 세상이 조금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랐다. 큰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했던 말과 글에 반응해 주었던 고마운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가끔은 모른 척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내게 보내왔던 고마운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상처 입은 당신에게. 지독한 현실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저마다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 동화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불행 속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기로 결심한 당신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서도 얻은 작지만 참 좋은 것, 그 일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보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당신과 우리 함께 이 나쁜 일을 잘 통과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룬 사람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어디선가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는 당신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독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마지막 낭독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을 연주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연주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정에 없이. 놀라셨죠? 제가 이제 연주할 곡은 그 타이타닉 아시나요? 영화? 타이타닉 OST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의 OST인데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고 그 배에 남아서 같이 물속으로 가라앉아야만 하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이제 악단으로 있었던 8명이, 그 중에 바이올린 주자 한 분이 가만히 서서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연주자들도 다 8분이 모여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러 한 분 한 분 모여들고 그 마지막 생에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그 음악을 연주하고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생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면서 생을 꼭 붙들고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꼭 붙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언젠가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저희를 초청해주신 우리 복음영광교회 박형 목사님 잠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출연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이곳에 오신 우리 출연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관람객 분들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혹시 교수님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케이스를 들고 오셨는데 우리 교수님 가실 때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가벼운 손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들 구입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혹은 계좌 다 받습니다. 네, 계좌번호는 뒤에 저희 아내한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복음영광교회에서는 이제 개척된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근데 항상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부 목사님들이나 연사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음영광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하시면 그 광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좀 부족한데 제 설교도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광고를 이제 공지를 받으시면 그때 오시면 됩니다. 제가 4월 달에는 지금 다 믿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믿는 분이시죠? 안 믿는 분 오셨으면 제가 이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다 믿는 분이신데 4월 23일에는 그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가실 때 꼭 자리 귤 껍질이나 뭐 종이 같은 거 꼭 챙겨 가주시고요. 뒤에 보면 작은 기념품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 비누인데요. 비누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신발을 바꿔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발 바꿔 가지 않도록 이참에 좋은 신발로 막 바꾸려는 그런 마음 버리시고 그렇게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이 많이 급박하시죠? 혹시 사진 촬영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 앞으로 와서 교수님하고 사진 같이 한번 찍으실까요? 좋죠? 네, 우리 교수님 중앙으로 모시고 우리 출연진들 앞에 계시고 얼른 오세요. 앉아 계시고 저희가 그렇게 할까요? 네, 개인 정보를 위해서 사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찍으셔도 돼요. 네, 뒤로 하셔도 되고 네, 오시고 저희가 앞에서 찍을게요. 그럴까요? 네.